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림법학원에서 5급 행정법을 이제 강의하게 된 문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문일 변호사고, 제 강의는 핵심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논문형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테마 행정법, 이렇게 이제 제 강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짧게 여러분들한테 기존의 행정법 커리큘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전달해 드리고, 제 문일 변호사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처음이니까 제 양력을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래도 갑자기 강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단 2차 과목에는 뭐 같은 동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세 선생님 중에 뭐 최원석 선생님이라든지 박준법 선생님이라든지 하윤조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대원외고 후배님들이 열심히 이제 잘 가르치고 계셔서 복도에서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를 나왔고, 대학은 이제 서울시립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사법시험에 도전한 게 아니라 재학 중에 좀 사법시험을 도전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학교에 그 시험에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연수원을 이제 곧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 약간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일단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전공 과목이 있는데, 저는 왠지 행정이 그렇게 좋았는지 그 연수원에서도 공공행정실무, 행정구제법 전공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실무연수하고 변호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은 전업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법학원에서 행정법 요거 맡기 전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시험은 언제 강의를 했었느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격의 법학원이라고 여기 신림동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5급 행정 제가 헌법도 강의하고 행정법도 이제 강의했었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헌법행정법 요걸 합쳐서 공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 동안 신림동에서 독보적인 일타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게 맞물려서 제가 한림법학원으로 이적을 하면서 요 강의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안 하고, 이번에 이제 5급 행정법 그거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자, 그럼 제 양력은 요 정도 이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강사 선택하실 때 본인이 선택했던 시험에 합격했던 강사랑 본인이 선택했던 시험에 합격해보지 못한 강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일단 기준으로 삼을 때 어느 강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어찌됐든 본인이 선택했던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강사들의 지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 검증받았나?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합격하는 건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 본 강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강사 선택의 기준이니까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이제 행정법 커리큘럼이 1년간 내가 배울 건데 어떻게 진행되지? 요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급 행정법은 일단 2차 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1, 2차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1년 안에 일단 끝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이제 2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예 제도가 없는 시험인데, 예비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다 진행돼요. 모든 학원이 똑같습니다. 회차가 24, 21, 16, 20 이렇게 나뉘고요. 그럼 기존 행정법은 어떻게 내용 전달이 되느냐? 예비 순환은 입문이다, 입문. 용어의 어색함을 깨트리자. 그러면서 교수님 기본서를 다 하나씩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수님 기본서는 유예제도가 있을 때, 저같이 사법시험 2차 유예제도가 있을 때 요거 한 권하고 사례집으로 냅다 드립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근데 이게 유예제도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 기본서를 샅샅이 우리가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림동에 어찌됐든 강사님들은 일단 예비순환에 교수님 기본서를 하나씩 다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샅샅이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1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어떤 교재로 바뀌느냐? 개개의 강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요약서로 이제 바뀝니다. 요건 이제 책장에 꽂아 놓는 거예요.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기본서가 헌책방에 그득히 쌓여가는 이유 자체가 건드리질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실제로 기본서가 아무런 여러분들 시험에 의미가 없이 전시용으로 전락해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선배든 친구든 이미 먼저 시험에 진입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 기본서 안 봅니다. 근데 이걸 어찌됐든 지정을 해서 일단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건 그냥 책장에 진열장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순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주요 쟁점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관식 시험은 무조건 많이 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복습 시험을 통해서 써봐야 되는데 기존의 커리큘럼들이 예비순환 때는 아예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봅니다. 자, 1순환 때 시험을 몇 번 보느냐? 6번 정도 봐요. 6번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요 2순환 사례풀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약술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풀이 이것만 물어보는데 이게 대략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되는 게 1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험 6번 보고 나서 중요한 쟁점만 보고 나서 갑자기 180개의 사례를 건드려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1차만 붙어놓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가 와도 계속 실력은 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커리큘럼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요 사례를 접근하는 시점이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GS3순환은 매일 시험이에요. 매일 시험. 절대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은 유예제도가 있을 때 진행됐던 커리큘럼인데 5급 행정에서 유예제도가 없어졌다면 그거에 맞게 강사님들도 커리를 바꿔 써야 돼요. 학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커리는 강사한테만 좋은 커리예요. 그냥 가서 자기 알고 있는 거 쓱 내뱉고 알고 있는 거 쓱 내뱉고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학생들은 따라오고 어쩔 수 없어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제가 아까 간단히 자랑삼아 얘기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도 독보적인 일타가 됐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사례에 어떤 사건을 푸는데 필요한 거지? 이걸 접목해서 가르쳐줘야 배우는 재미도 있고 내가 배운 게 이 사건에서 푸는 내용이구나. 그럼 한번 써보자. 처음부터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생들이 시험장 갔을 때 행정법에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일탈을 했던 겁니다. 제가 5급 행정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제 커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교재 먼저 볼게요. 저는 교재가 2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핵심 요약서라고 할게요. 기본서 아닙니다. 핵심 요약서. 근데 모든 쟁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있어야 될 건 다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처음부터 행변사기라는 사례집이 있어요. 이 행변사기 사례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책도 좋지만 이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전형 모의고사. 그래서 지금은 각 대학의 법대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그 안에 계시는데, 법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시험 출제위원이고 채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매년 내는 모의고사, 그건 저작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탐이 나서 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요거를 쓰도록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예비순환에 모든 쟁점 다 전달해요. 예비순환 때 무슨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입문 정도로 보지. 이건 여러분들을 너무 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면 자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예비순환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은 전달시키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전달했으면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면 이건 수험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오늘 배운 게 어떤 사건의 문제 내용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 거냐. 예비순환부터 기초 사례를 풀어드릴 거예요.
대략 한 40개 정도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일제로 12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모든 쟁점을 이제 다 배우셨어요. 내가 배운 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요거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1순환 넘어갔어요. 그럼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없게끔 쟁점을 전부 마스터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나아간 조금 더 믹스된, 변형된 중급 사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도 시험을 격일로 12번 볼 거예요. 이 정도 작업이 있어야 2순환 갔을 때 180개의 사례, 그럼 이미 한 9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 법전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행정법 지식을 여기서 완성시켜야 돼요. 여기서 끝내고 난 다음에 GS 3순환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뿜어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여기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이것도 나 못 쓰는데 이것도 뭔 얘기지? 이러면 행정법 시험장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으로 아마 제가 딱 바꿔버리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도 짜증나겠지만 이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기존 커리큘럼 학생들이 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례집 들어가기 전에 시험 몇 번 봐요? 6번 봐요.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법에 대한 사례를 6번 시험 보고 180개의 사례를 건드려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비순환부터 사례풀이를 같이 하셔야 요때 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감각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런데 5급 행정에서 합격하려면 행정법이 메인이에요? 경제학이 메인이에요? 경제학이 메인입니다. 이걸 부정해서 내가 행정법 가르치니까 행정법에 시간 많이 투자해. 그거는 시험에 떨어진 강사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찌됐든 이거를 고득점 받아야 합격하는데 야 이거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모든 많은 시간은 경제학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법이 돌아가는 이 시간 안에만큼은 행정법에 투자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커리큘럼으로 오셔야 학원에서 행정법이 진행되는 커리큘럼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제 커리큘럼이고 요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제 교재 부분을 간단하게 좀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요약서라든지 기본서라든지 이런 강사님들 책을 보게 되면 쭉 구분 없이 그냥 문장이 쫙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가 쟁점이지 어디가 견해 대립이 있는 거지 그 부분을 쉽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요약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 빠진 거 없습니다. 모든 쟁점을 기본서 안에 넣는데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서 넣었어요. 박스 표시를 해서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견해 대립 박스가 등장해요. 그럼 결국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게 사건 해결에 필요하고 이게 시험장에서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일단 구분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꾸 쟁점만 보고 싶다 이럴 때도 이 박스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스터디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의 의 그걸 가지고 스터디는 안 하겠죠. 당연히 이 쟁점 견해 드립이 있는 걸 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때 테마 스터디원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디다 글 올리셔갖고 요 견해 대립만 가지고 우리 1시간, 2시간 스터디를 합시다. 써봅시다. 요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교재 자체에서 이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하지만 저는 수업 진행도 전자칠판을 이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요게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쟁점이 터져요. 그럼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왜 싸움이 나느냐. 왜? 결국 싸움은 법조문이 애매하게 됐거나 법조문이 없을 때 생깁니다. 그게 왜 싸움이 생기는지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 부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은 어떤 걸 논거로, 부정하는 입장은 어떤 걸 논거로.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인데 내 생각은 어떤데
요거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도식화해놓은 이 내용을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시게 되면 요 내용이 그 화체화되어 있는 그 출력되어 있는 PPT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것만 그냥 보셔도 되고 본인이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책을 읽기 전에 이 도식화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아, 이 내용이었지. 그리고 나서 제 교재에 가시게 되면 이게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비순환부터 얼마든지 시험 보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커리큘럼을 학원에 설명했더니 학원 관계자들 역시 아니 학생들이 예비순환부터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시험을 안 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겁을 먹어요. 아니 겁을 먹든 뭐하든 주관식 시험인데 먼저 써봐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쓸 수 있게 가르치고 쓰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제대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 시켜놓고 야 써.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100% 이해시켜드리고 쓸 수 있게 가르쳐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처음에 쓰는 거에 대한 부담 없게 방법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예비순환인데 복습시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설문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비순환에는 답안지도 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 답안지를 왜 주냐? 요 답안지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긴 이렇게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전자칠판으로라도 보여야 되니까 여길 좀 진하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범 답안을 받으면 여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흐려요. 정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전에는 잘 안 보이게끔 굉장히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힌트를 주는 이런 내용들은 진하게 돼 있고요. 그럼 시험 보러 오셔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복습은 열심히 하시고 아 오늘 시험은 뭐지? 아 이거구나. 그러면 만들어지기만 하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부정설, 설레불효설, 아 재량준칙 여기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실제로 에이 그거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거 누가 못 써? 이렇게라도 처음에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1순환이 되고 2순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손이 나갑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예비순환에 시험 한 번도 안 왔어요.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순환 때 6번 봐요. 그럼 그거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1순환에서도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2순환을 만나요. 사례 180개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존 커리큘럼은 너무 큰 문제가 많고 주관식 논문형 시험이면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이 쓰는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특화된 그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예비순환부터 정말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법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끌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소개 동영상이지만 이제 제가 행정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무료 특강이지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강의입니다. 무료 특강이지만 이건 반드시 행정법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 학원에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으시고 행정법에 진입하세요. 요 두 개만 재밌게 잘 들으셔도 행정법 책 1회독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무료 특강 열어놓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은 전 절대 안 해요. 그럼 처음에 올려드리는 무료 특강은 뭐냐면 여러분들 답안에 쓰는 이건 무조건 시험 보게 되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에 대한 해설 이건 이런 거다. 요거를 이제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분하게 재밌게 이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무료 특강은 뭐냐? 행정법 산책이라고 해서 제가 어느 시험에 가든지 간에 인문 강의로 이제 해드리는 건데 큰 지도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용어들이 결국 여기서 배우신 용어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배우신 이 용어들이 행정법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행정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를 듣고 나시면 아 행정법 할만하네. 이게 무슨 외계어가 아니네. 여러분들 보통 행정법이 외계어다 이런 얘기 이제 수험가에 오시면 들으실 텐데 그건 전달하는 사람이 모르고 가르쳐서 그런 거지. 행정법 한번 배워보시면 제대로 배워보시면
정말로 재밌고 논리적인 과목이 이 행정법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쉽게 정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거 두 개는 꼭 들으시고 예비순환에 오셔야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렸고, 제가 이제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법시험 2차 준비를 할 때 실제로는 공무원 수험가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2차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합격을 이제 받았는데, 변호사로 이제 떠나고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랑은 적성이 좀 안 맞더라고요. 이 변호사업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 성향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 게, 내가 정말로 그 보람 있게 정말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뭐 남은 인생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나한테는 맞을까. 근데 과거에 수험 생활하면서도 그 힘든 시간에 강의를 했던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하고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일 보람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전업으로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이제 됐고요. 제가 항상 학생들 앞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냐면, 지금도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고 행동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 앞에서 수업 듣는 건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앉아 있지만 제 마음가짐이나 강의 내용이나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 줄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르치자. 이거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절대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공부와 관련된 거, 내용,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 요거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절대 쓸데없는 사담이나 있던 거 얘기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정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어찌됐든 조금 인생 선배인데, 정말로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이제 건강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지금 지나가는 이 1초마저도 얼마의 돈을 갖다 줘도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시간이 소중한데 학생들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근데 기껏 여러분들 이런저런 그냥 자극적인 멘트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꼬셔서 앞에 앉혀놓고서 되지도 않는 지 자랑하고, 전 그런 거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전달할 거고, 절대 1분 1초라도 여러분들 시간 뺏는 그런 강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OT 영상 치고는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내용으로 좋은 강의, 좋은 자료, 좋은 그 여러분들 커리큘럼, 이걸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또 어느 직렬에 가서 가르치든지 간에 항상 마지막으로 약속드리는 게, 정말로 좋은 선생님, 무슨 돈이나 무슨 학생들 가지고 장난치고 무슨 농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약속드리고, 저는 이제 무료 특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